안녕하세요. 저인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업에서 말하는 역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어떤 요약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항목이 과연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살펴보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류 전형을 낼 때 이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아니면 자기소개서만 이렇게 내죠. 그러면 그걸 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서류 전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스펙만 보고 넘겨요. 그렇다면 자기소개서가 언제 중요하냐? 바로 면접에서 중요합니다. 면접에서는 면접관 분들이 여러분들 하나씩 노트 PC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쭉 보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문제는 없는지, 한 프로젝트는 어떤 건지, 우리 기업에 과연 맞는지, 기타 등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때에는 결국 면접 때입니다. 그렇다면 면접의 항목을 그 종류별로 면접의 항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면접 보면서 인성 관련된 것만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무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면접을 좀 잘게 쪼개서 최대한 어떤 면접이 있는지를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네, 보통 면접이라고 보면은 인성을 물어보는 인성 면접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인성 면접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회사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급하게 되는데, 회사의 정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기타 등등 사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기업에서 말하는 역량이란 하면 KSA, knowledge, 업무 관련된 지식, 스킬, 업무 관련된 기술, 그리고 attitude, 태도와 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태도와 인성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인성을 회사에서 가장 직급이 높고 가장 책임이 막중한 임원이 검토한다고 해서 더러 일부 회사에서는 인성 면접을 임원 면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의 태도와 인성, 윤리 관련된 것들을 주로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 PT 면접이라고 불리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입니다. PT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업무 관련된 지식이나 업무 관련된 기술은 익히고 있는지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30분 동안 시간을 주고 문제를 줍니다. 그럼 그 문제 관련돼서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면접관들이 있는 앞에서, 특히 실무진들이 있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제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전공 관련 지식이라든지 전공 관련 용어, 기술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 관련 사항들을 물어봅니다. 또 인문계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경영학적 지식이라든가 특히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은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는 영업 마케팅 지식, 인사 같은 경우는 인사 지식, 재무 같은 경우는 재무 지식 등의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기술이나 지식 관련된 사항들을 물어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항들을 물어본다거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관련돼서 파이썬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를 주고선 본인이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있죠.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또한 기술과 지식도 물어보지만 또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본인이 회사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종종 사람들 앞에서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논리적이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들을 또박또박 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판단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물어보는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면접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면접을 좀 자세하게 본다 그러면은 이 인성 면접과 PT 면접 이 두 가지를 보통들은 다 봅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들 이제 물어보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기업들은 앞으로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부 기업은 이제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잘 경청해 주는지, 어떤 태도적인 측면과 또 본인이 말할 때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발표적인 측면들을 봅니다. 다음은 창의 면접인데요. 창의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홍보기획회사라든지 이렇게 좀 전략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중요한 기업들에서 물어봅니다. 어떤 경우는 문제를 서류 전형 이전에 서류 전형 때에 그 자기소개서 문제로서 미리 주어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미리 준비하고 PPT 자료도 미리 만들어서 제출을 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면접 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발표를 하게 하거나 또는 아예 처음부터 자기소개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가 이제 면접 장소에 왔을 때 면접 장소에서 문제를 주고선 창의적인 문제를 주고선 그것을 제한된 시간 안에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사고의 유연성과 또한 그 사고의 유연성을 업무 관련된 지식과 기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창의력 면접 같은 경우는 특이하거나 아니면은 좀 굉장히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기획회사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쪽 문제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시는데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영어 면접은 가장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그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언어를 좀 회사들은 또 글로벌 회사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영업 마케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술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해외에 있는 법인들과 소통해서 얘기할 필요가 많기 때문에 영어 면접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특히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해외 뭐 중국 지사라든지 아니면 뭐 남미, 중남미, 뭐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할 거 없이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은 영어로서 메일을 쓰게 되고 또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면접은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5가지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좀 토론 면접과 영어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한 방에 한 6명 정도가 들어가고, 이제 주제를 줍니다. 그럼 주제를 주면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또 영어 면접 같은 경우도 한 방에 한 4-5명이 들어가고 면접관이 이제 문제를 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토론 면접과 영어 면접은 토론 면접에서는 주제가 주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이때 세 번째나 네 번째가 되면은, 주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했던 사람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더 세부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고, 더 세부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준비돼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영어 면접은 거기다가 어떤 주어제를 주어진 다음에 만약에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본다면 토론 면접과 비슷하게 첫 번째 사람이 영어로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영어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훨씬 어렵죠. 그래서 토론 면접과 영어 면접은 약간의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들어가서 만약에 사람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무조건 첫 번째나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주제가 고갈이 되고 또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내 이야기하고 쳐 들어가는 게, 치고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죠. 단, 여러분들 그 토론 면접과 영어 면접 또 어떠한 면접이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 경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으니까 경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경청을 한 다음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내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면접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의 임기응변 능력이나 인성 능력,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두루 살펴봅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 시사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 아쉬운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자 합니다. 뭐냐. 여러분, 압박 면접을 정말 싫어하실 거예요. 그 압박 면접을 받으시면은, 내가 인격적인 모독도 받고 굉장히 힘들고,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물어보게 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압박 면접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러분들의 인성과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압박 면접을 보든지 간에 그 압박 면접에서 받는 압박은 회사에 들어가서 현업에서 경험하게 될 압박에 비해서는 정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압박 면접 많이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잘 하시고 압박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의 품위를 잃지 않고 네, 차근차근하게 얘기하고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인사 담당자답게 회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달갑지 않으시면은 그냥 이 부분은 패스해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면접의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는 무엇을 물어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받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